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2월 14일자 금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외 증시 먼저 볼게요. 지금 S&P 500 금요일날 미국 시장 보시면은 중기적인 추세 압박에 버티지 못하고 또 추가적인 하락 나오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 지속적인 하향세, 추세적인 하향세를 압박, 눌림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분상으로는, 재료상으로는, 이유로는 지금 경기 지표 둔화, 경기 지표 발표되면서 둔화되는 것들, 그리고 무역 분쟁, 이제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좋은 스타트를 끊어주고는 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불안정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셔도 바로 보이듯이 변동성이 갑자기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변동성이 커졌고, 그래서 앞으로도 변동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는 게, 그렇게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지금 충분히 지속적인 하락이나 하향세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그거에 대해서 가정하는 태도는 필요하겠고요. 어느 정도 반등이나 약세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에 맞게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 증시도 이틀간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나 조금은 지지해주면서 완만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월요일날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중요하겠죠. 가급적이면 이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5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못해도 660선 정도에선 지지를 받아주는 게 좋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이나 이탈이 나타나게 되면은 힘들어질 수가 있고, 지지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외바닥보다는 더 좋은, 더 튼튼한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허나 지금 단기적인 추세를 돌렸다가 이제 다시 중기적 추세에 밀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기관 양매도로 나타나줬고요. 지금은 코스닥 150 정기 변경 관련해서 오늘 섹터적인 부분 말씀드릴 테고, 그거 관련해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한 측면들 있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 12월 선물 옵션 만기에 따라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 그리고 12월은 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 양도세 피하기 위한 그런 달이다라는 뉴스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또 생각하실 필요도 있겠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지수는 어차피 하나의 변수보다는 여러가지 변수가 합쳐서 움직이는 게 지수고, 뭐 주식 종목도 뭐 하나의 재료보다는 여러가지 변수가 같이 합쳐져서 움직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확정 짓지는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약세, 다시 단기적 약세로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원래부터 계속 약세였다는 거. 그래서 원래부터, 예전부터 중기적, 중장기적인 약세는 계속 가정을 드렸었죠. 그러나 중간중간 이제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라던가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짚어드렸던 바이고요, 자주자주.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약세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시장 상태는 이 정도 상태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섹터라던가 금요일날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여줬는지 관심주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섹터 금요일날 움직인 시장, 금요일날은 SG 충방과 그 보해양조, 보해양조,
그리고 아침에 그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보헤양조가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보헤양조는 이제 10월부터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충방은 최근에 상승을 시작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 작용으로 인해서 충방이 상승률을 더 높게 가져가고, 후반에는 그리고 마무리도 충방이 대장으로 선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헤양조도 그렇고 SG 충방도 그렇고 유시민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때문에 또 정치 테마적으로 금요일날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로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보다는 그러니까 민생 안정, 경제 안정에 더 신경을 쓰기로 지금 일정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근데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지금 정치 테마는 지지율과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율과 연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일시적으로 투심을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킬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정치 테마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추세를 잃어버리거나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테마가 꺾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지지율이랑 상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테마의 추세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여러모로 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또 너무 상승을 많이 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 대장주가 교체가 되면서 이제 좀 덜 오른 주식들이 대장주로 나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장주 교체나 그 당일에 강한 움직임 같은 경우는 사실 당일 단타나 그냥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사실상 그게 사인을 드리고 가이드를 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이기에는 충분히 볼 수 있고 단타 치기에는 참 좋지만, 그 글로써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타를 치시거나 혹은 본인이 여유가 있다 혹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의 관점으로 이런 것들은 단타 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눈에 한번 익히시면 좋고요. 그래서 정치 테마는 많이 움직였어요. 뭐 남아산업도 움직이고 남산알미늄도 움직이고 이낙연 관련주들 그렇게 움직여주고, 최근 지속적으로 강세가 있던 그런 주식들 계속 움직여주고 있죠. 어쨌든 간에 아주 강하게 움직여주고 강세가 있게 마무리된 건 금요일날 유시민 관련주였다. 그리고 그런 배경들은 지지율이랑 뭐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금요일날은 또 시장 지수가 많이 하락했죠. 아까 방금 지수 이제 전반적인 지수 짚어드릴 때처럼 시장 지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이제 단기 자금이 또 정치 테마로 또 많이 몰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셨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 150 관련해가지고 뭐 테마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최근의 수급적인 동향상 특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코스닥 150 혹은 코스피 200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200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해가지고 그걸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패시브 자금이 이제 거기를 보통 추종하는 자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 150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된다.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러면 그 종목이 이제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그런 자금이 이제 그 종목에 돈이 들어오겠죠. 왜냐면 얘는 지금부터 코스닥 150이기 때문에 얘를 사야 그 코스닥 150이라는 그런 지표를 추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느냐 혹은 편출이 되느냐, 그게 이제 어떤 수급적인 특이성, 특히 기관 외인의 자금에 수급적인 특이성을 주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편출을 이렇게 되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편출이거든요. 코스닥 150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코스닥 150 아니죠 이제. 근데 코스닥 150에 이 바뀌는 게 12월 13일 해가지고 이제 12월 14일부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13일날 변경이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편출이 되는 건 악재인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됐을 때 악재가 완전히 발현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악재 소멸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150 편출된 종목들이 악재가 소멸되면서 수급이 물리는 그런 경우가 지금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도 코스닥 150
시장에서 편출이 되면서 편출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편출 때문에 움직인다기보다는 편출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현금 배당, 배당 소식이 있고요. 그런 것들과 함께 수급적인 특이점으로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기관계는 약간의 순매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기보다는 외국인의 매수 비중이 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편출이 된 종목이 인터파크 홀딩스도 편출이 됐는데, 이 인터파크 홀딩스도 지금 보면은 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계 수급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기관계 약간 순매수, 외국인 좀 많이 순매수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특징점과 공통점들이 뚜렷이 보이죠. 부각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로 묶긴 애매하지만 요즘의 시장, 최근 시장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뭐 계속 갈만한 뭐 정치 테마주나 뭐 그런 다른 대북주나 이런 것처럼 계속 오랫동안 지속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12월 이제 변경이 있었으니까 그 관련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측면, 시장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건 없는데, 인터파크 홀딩스 밑에 이제 인터파크가 뭐 용지 취득한 거, 복합 용지 300억 원 규모의 복합 용지 취득한 그런 공시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연말 공연 시장, 연말에 이제 공연 많이 보고 약속 많죠. 그래서 연말 공연 시장이 내수 침체나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공연 시장 티켓 판매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뉴스와 함께, 좋아졌다라는 뉴스와 함께, 그래서 인터파크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연 시장이나 티켓 시장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위치에 있죠. 인터파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호재로 생각이 돼서 또 이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크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코스닥 150 편출 관련해 가지고 갑작스런 수급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센스랑 인터파크 홀딩스랑 이런 것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아이센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이센스, 인터파크 홀딩스 관심주를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메딕스죠. 휴메딕스도 뭘까요? 바로 코스닥 150 편출 종목입니다. 편출 종목이고, 원래 그 휴메딕스와 휴온스 글로벌이 같이 움직여주는 주식인데, 지금 휴메딕스만 오늘 같은 경우에 따로 움직여줬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이제 휴메딕스만 지금 뭐가 다르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뭐 관절염 치료제 휴마이주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만, 코스닥 150 편출 종목이죠. 그래서 뭐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 이거는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기도 하고, 휴온스 삼형제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그쪽은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휴메딕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줬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SJK 같은 경우는 개별주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3자배정 유상증자의 전환사채, 뭐 사실 3자배정 유상증자에 이제 3자에게서 돈을 증자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그 제3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해석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3자배정 유상증자로 그 전환사채는 사실 주가에는, 가치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다 해석이 달라지는 게, 전환사채를 통해서 결국에 돈을 조달한다는 거죠. 돈을 조달해서 뭘 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보통 소형주라던가 이런 식의 SJK 지금 시가총액 250억, 소형주, 이런 작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 대량 자금을 조달을 해버리면 어찌됐든 간에 그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시가총액 250억이죠. 그래서 점상 나와주는 모습이고, 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익히기만 하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괜찮은 모습,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의 이제 급등, 대규모 자금 조달이나 이런 식의 급등 같은 경우는 급등하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각을 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되면서 한번 쭉 급락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매수 타점으로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기가 좋은 타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한번 짚어드릴 만도 한데, 그래서 일단은 관심주로 보는 거고, 그럴 자신 없으시면 그냥 공부하는 측면에서만 봐주시길 바라면서 관심주로 땡겨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 움직임이 굉장히 괜찮았죠. 그래서 장중에 조금 아쉬웠던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사실 괜찮은 타점만 나와주면은 매수하려고 각을 재고 있었는데, 그 몇 호가 차이로 추천 가능한 그런 호가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관심주로 충분히 볼만하고,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터져준 모습이고,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터진 모습인데, 어느 정도 역배열 추세를 뚫어내는 그런 식의 양봉이 터져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코데즈 컴바인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 개선이라던가 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재무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 근데 워낙 코데즈 컴바인은 워낙 이때 유명했어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고 굉장히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보여줬죠. 상한가 하한가 하한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죠. 엄청난 센세이션이었고, 그리고 뭐 어찌 보면 문제도 굉장히 이슈, 그리고 말이 많았던 그런 주식이었었는데, 품절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품절주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부각을 받는 모습이죠. 이때 변동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18만원까지 갔던 게 지금 3,000원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변동성이 하도 크니까 이 밑에는 거의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점으로 표시가 될 정도로 엄청난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때가 지나고 나서는 이런 식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최근에는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작년 말 올해 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쉬어주고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아니 1년 만에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죠.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품절주기 때문에 금요일날 시장과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관심주로 넣어두고,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단기적인 시장 추세도 안 좋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넣읍시다. 팜스웰 바이오는 또 오랜만에 움직여준 그 제약바이오 주식이기 때문에 분류되는 주식이라서 가져오는 와봤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나 시장지수 쪽이 별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제조사업 육성 관련한 뉴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으나 아주 제대로 역배열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주의할 필요, 매물대 압박과 추세의 압박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 있다. 크게 들어올 수 있다라기보다는 계속 작용하는 거죠. 추세는 항상 작용합니다, 모든 차트에. 그렇기 때문에 팜스웰 바이오, 그래서 워낙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잘 뜨는 모습이 잘 아니라서 그래서 가져는 와봤는데, 그래서 잠깐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팜스웰 바이오. 다음으로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금요일날 장중에 좀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었던 주식이고요. 거래대금 150억, 좀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 조금 괜찮은 수준, 더 적었으면 좀 안 좋을 뻔했는데 요정도 거래대금 나와줬고요. 장중 변동성 보여줬고, 재료 자체는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호실적 기대감이고요.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 뭐 올해는 아닌데 그래도 기대감이 많이 움직여줬었죠. 그런 에너지 관련한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여주는 주식인데, 그 중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차트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 변동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괜찮고요. 호실적 기대이기 때문에
관심주로 넣어두도록 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 기관계의 수급이 괜찮지는 않고 외국인도 순매도를 기록함으로써 뭐 수급이 좋지는 않다. 그게 조금 단점이겠네요. 그게 단점이라서 그거는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관심주로 넣어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종목들, 섹터들 이 정도 봤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시장 정리는 이 정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은 계속 보여지지가 않고, 지금 딱히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측면들도 많이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불만을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지율 떨어지고 정치 테마주 지금 수급이 보여주니까 뭐 이런 쪽에서 또 수익을 얻고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은 뭐 하락 시장이든 상승 시장이든 나름대로의 먹거리는 지속적으로, 기회는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는 점, 그런 측면을 생각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같이 함께 거래할 만한 가이드 추천주 드릴 만한 그런 괜찮은 자리에 괜찮은 종목들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탐색을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뭐 시장 정리하면서 나오는 관심주들도 꾸준히 활용하시면은 확률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꾸준함이 항상 중요합니다. 카페 활동, 카톡방, 무료 카톡방 활동하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조금씩 5분, 10분씩이라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면 그게 쌓여서 굉장히 커지니까, 그런 경험적인 측면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드리는 코멘트 한 번 더 드렸고요. 그래서 힘든 시장이지만 나름대로 잘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 이겨내드릴 수 있게 지속적인 도움과 모니터링 그리고 요약, 그런 정보들 계속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항상 힘내시고 성투하시고 항상 든든한 슈퍼몽키로서 항상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